가치는 바로 자유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유, 진실, 예. 법치, 예, 인권.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한일 관계를 다시 출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이야기 일치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세계 자유를 지키는 이웃이다. 사실은 우호국이다. 같이 싸우는 관계다. 그러면서 계속 이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바로잡을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 방법이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징용공 대상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바로 건축사를 듣고 또 읽어보고 했는데, 한국 대통령이라면은 자유를 이야기할 때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 자유화, 북한의 자유화죠. 그 부분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세계 시민 그렇게 북한 주민은 없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보로 문제도 없었고 한국인 납북자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한국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 이웃인가? 그럼 한국의 책임은 역시 북한에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북아시아의 자유화는 역시 북경에 있는 지금 공산당하고 싸우지만은 역시 한국은 북한 자유화의 선도주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올해 주임사에서도 없었고.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납치 문제를 하는 입장에서 또 북한 인권 문제를 하는 입장에서 달북자 친구가 제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지 않겠는가. 자유라는 단어를 저렇게 많이 쓰는데 북한 자유화라는 단어가 없다.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 부분, 역시 주산적인 개념으로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그것이 같이 싸우는 우리 일본의 동지인가? 그런 면에서 물론 문정부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역시 가치관 기초가 되는 가치관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지금 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징용권 문제, 원고조에서 징용권이 없어요. 신일본 제절에 대한 재판에서는 모집고입니다. 자기가 징용된 사람 아닙니다. 전시동원 노동자 수가 약 60만 명인데 징용은 20만 명입니다. 나머지 40만 명은 강화로서 모집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자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본에 간 사람이 180만 명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체를 징용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65년도 조약으로서 딱 끝난 문제, 노무현 정부 때 다시 외교문서를 다 조사하더라도 이거는 한국 정부가 책임져서 해야 된다고 해서 했고,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우리가 보기에는 국제법위원회 판결이 나왔으니까 우리 일본의 입장은 한국 근내에서 해결을 하시오. 국제법 위반 상태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해달라. 일본은 할 일이 없다. 그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국이 책임지고 해결된다. 외교 문제가 아니다.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의 위반 문제다. 한일 기본조약 위반다. 노무현 정부 때 이 해창 총리가 대표가 돼가지고
이용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외교 문서를 다 보고 나서 그 위안부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나 노동자 문제는 일본부터 받았던 3억 불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된다. 다만 박정희 정부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기 때문에 부상한 사람들, 특히 부상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냥 무사히 귀국한 사람들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한국 정부가 책임져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라는 결론을 내었던 이용회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이었어요. 민정수석 비서관의 입장에서. 그러면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국제법으로는 그 조약은 사법부까지 구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법부가 어떤 조약에 위반하는 판결을 못 내면은 한국하고 외교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하고 협상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인가 지방법원에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경제협력협정에 구속을 받는다. 그래서 일본 기업에 배상시키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지방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국제법상의 산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현 정부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은 국민들한테 우리도 국제법을 지켜야 된다 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이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이유는 없는 거죠. 일본 국내 사정이나 외교적으로는. 물론 한국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이 되니까 개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 기업의 사유재산을 징계받는 걸로 반차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정부 5년 동안은 같이 싸우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없이 그 외교를 해왔습니다. 완전히 단절되고. 인도 대표한 그 산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문대통령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또 대만을 중시했고 아세안을 중시했고 특히 인도, 호주 그리고 나토까지 가서 다 그렇게 했는데 한국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정략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권 때문에 한국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이라면 하는 그렇고 그 중요성이 낮아졌다고 보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위안부 문제는 뭐 사실은 최종 합의 뭐 그걸 뭐 지키는 걸로 문재인 정부도 그걸 뭐 뒤집는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은 위안부 문제는 끝난 걸로 봐요. 이걸로. 그다음에 이 징용공 문제가 해결되면은 한일 관계에서는 뭐 새로 생길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과거를 가지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여기에서도 과감한 한일 관계 정상화를 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힘들고 시간이 가겠고 할 때 아주 좋은 찬스를 놓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 한일 관계가 나빠지니까 한일 군사 관계도 나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 정부 때 결정적인 사고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자위대 비행기에다가 한국의 함이 그 공격용 레이더를 발사했습니다. 그거는 역사 문제고 관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윤 정부가
그 진상을 조사해서 제발 반지를 위해서 뭘 한다라는 것이 나오면은 그걸 일본에서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불투명한데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사건 직후에 많이 했죠. 근데 한국 쪽에서 전혀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두고 있죠. 일본 자위대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화를 내고 있어요. 이건 참 예민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동해에서 북한 선박이 발견돼 가지고 그걸 구조하기 위해서 광개토함이라는 군함이 출동한 거예요. 출동했을 때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와가지고 선회를 하니까 광개토함에서 그 초계기를 향해서 이 레이더를 걸어가지고 락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발사 직전에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이 함포를 발사하기 직전까지 갔다. 이게 이제 일본 측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락온을 건 적이 없다. 없다 해가지고 이거 기술적인 시비를 갈 것인데 일본에서는 우리는 일본 광개토함의 레이더 주파수도 알고 있다. 왜냐면 락온을 걸면 그게 주파수를 알게 되니까. 그러나 주파수는 공개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돼 있죠.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그때 광개토함이 출동한 게 이게 수상하다. 거기서 구조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또 금방 또 북한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분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미확인 보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전혀 거기서 발표를 하지 않았었죠. 오부라고 했지만은 한 사람은 그 배 안에서 죽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달신산대. 그러면 입원직이고 회복을 기다린 다음에 신문을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급하게 보냈고. 세 사람이었습니까? 세 사람이었던 것.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 죽었고 두 사람은 살았고. 그런데 왜 군함이 출동했느냐? 그다음에 그 가까이에 해상 견찰도 있었어요. 해경대. 그건 뭐 지금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를 접수를 했으니까 그 비밀은 알 거라고 봅니다. 접수라는 단어 쓰시네. 이제 접수네요. 문정부. 국방부를 접수했다. 여기 한국의 전공교대는 그런 거네요. 접수를 하면 정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와 국방부 정보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좀 보시고. 저는 뭐 자위대 간부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한국 해군의 간부가 또 이야기를 비공개로 일본한테 해온 것도 있고. 근데 여사분하고 비슷한 게 탈북민 두 사람은 여기서 합동신문을 보통 한 열흘 이상 하는데 하지 않고 중단시켜버리고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강제 북송한 거. 본인이 여기 살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사건하고 조금 비슷하죠. 제가 그 사진 영상 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판문점에서 하는 거 봤습니다. 우리 달북자 친구가 저한테도 보내줬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 할 때. 기자회견 아니고 토론회 할 때. 대통령이 되면은 누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미국 대통령, 일본 수석, 그 다음에 시진핑, 김정은 이 순으로 쭉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한미일 동맹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회복하겠다는 건데 일본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잘 이해하고 일본 나름대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지를 갔던 것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그 위도는 있지만은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용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전투력이 있어야지 근내의 좌파들, 그 좌파 세력은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 악화수록 좋다이라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악화시켰지 않습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문정부는 의도적으로 악화시켰다. 그 세력이 아직까지 여기에 0.7%밖에 차이가 안 났었기 때문에 그럼 그 세력하고 싸우는 자세로 용기를 가지고 전투력을 가지고 일본한테 오는지 아니면 일본한테 와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좀 타협을 했다라는 식으로 오면은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계속 약속을 하고 근데 또 오기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한국하고 관계 가지는 걸 싫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일본에 가면은 지한파로 욕을 많이 먹고 여기 오면은 또 일본 우파로 많이 욕을 먹고 저는 또 일본에 가면 한국 사전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또 일본 사전을 설명하니까 어렵습니다.